이제 아티스트웨이 12번째 주 신념을 회복한다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네. 지난 11주간 한 주 한 주 따라오셨다면요. 이제 이번 주 내용은 그 중간 기말고사 보기 전에 시험 범위 총정리처럼 네. 네, 그동안 11주간의 내용에 대해 총정리하는 기분이실 겁니다. 아마.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뭔가요? 창조적 존재인 자신에 대한 신뢰. 입니다. 네. 우리가 이 창조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내가 얼마나 창조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미 다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고치거나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네. 등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인데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고 완벽한 존재인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서 얘기해주지도 않고요. 네, 당연히 깎아내리기만 하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말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신의 의지와 자신의 내면의 꿈이 일치한다는 생각에 익숙치 않다. 그 대신 이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찬 곳이고 우리는 다만 의무에만 충실하게 살다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많은 선물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가 정말 워크숍 할 때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읽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찼고 우리는 의무에만 충실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말하면 네. 참 끄덕여지면서 쑥 들어오면서 네. 정말 그 말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네. 진실은 우리가 선물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설마 진짜? 네. 아닐 거야.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의심과 네. 저항이 더 강하죠.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100년도 안 되는 고작 60년, 70년, 80년짜리 인생을 선물로 주면서 태어나게 하면서 자, 생일 태어나서 뒤지게 고생하다 마라 라고 저희에게 선물해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행복하게 이 삶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가 분명합니다. 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론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거든요. 네. 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 행복하는 겁니다. 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방법을 찾고 네. 또 행복을 연습하고 행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 이게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네. 또 책에는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라는 유명한 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자신의 행복을 쫓으라. 그러면 전에는 문이 없던 곳에서 문이 열린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네. 규현님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요. 그리고 네. 아티스트웨이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우리는 문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문이 없어서 포기하고 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따라가면 없던 벽에도 문이 생깁니다. 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동시성이죠. 음. 없던 곳에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방법이 생기고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네. 내 꿈을 향해서 그 홍해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듯이 맞아요. 모든 일이 쫙 준비되는 그 소름 끼치는 동시성들을 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불행해지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네. 행복하기 위해 모든 삶을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하늘 민족 이렇게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하늘 간직하고 있고 네. 그 없던 한도 저 뱃속 밑에서부터 끌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네. 가진 민족이라고 네.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런 이런 프레임은 일제 네. 식민지 때 네. 네,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네, 네. 실제로 우리 민족은 정말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맞아요. 네, 네. 네. 가무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민족입니다. 네, 정말 네. 흥겹게 놀고 잘 놀고 신나게 놀고 네. 그리고 해학과 풍자가 넘쳐나는 네. 민족이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이 얼마든지 우리 전통 안에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흥을 가지고 행복하게 네.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활동하는 상상력. 상상력이 활동한대요. 네. 뭔 내용일까요? 이게 제목들이 참 읽으면 확 와닿진 않아요.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다소 긴 본문의 내용인데요. 워낙 아름다운 내용이라 좀 네. 길지만 규현님이 낭낭하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리는 우중충한 부엌을 단장하고 고양이에게 나비 넥타이를 매주며 더 맛있는 스프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본다. 물비누와 계피에다 이것저것 조금씩 섞어서 향수를 만들던 바로 그 아이가 자라 희한한 풍미의 음식을 만들면서 크리스마스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통제당하고 꿈꾸지 않으려고 해도 타오르는 꿈의 불길은 묻히지 않을 것이다. 불씨는 항상 거기 남아서 겨울 낙엽처럼 얼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준다. 그것들은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루한 회의 시간에 딴짓을 하고 사무실 게시판에 우스꽝스러운 메모를 붙인다. 직장 상사를 악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2배의 꽃을 심자. 너무 예쁘죠. 네. 말들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직장 상사를 악당이라고 하고 2배의 꽃을 심고 네. 고양이에게 나비 넥타이를 달아주고 네. 물비누로 향수를 만들고 네. 희한한 맛에 희한한 맛의 음식을 만들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네. 아무리 누군가에게 통제당해도 네. 그리고 아무리 꿈꾸지 않으려고 해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의 꿈과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 사그러들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씨처럼 네. 내 안에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남아서 그것이 꽃 피어지길 다시 불이 지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 모른 척 합시다. 내가 아무리 모른 척해도 그 아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많은 억압과 의무로 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라는 말이 붙은 굉장히 많은 제한으로 네. 우린 나를 묶어뒀는데요. 네. 이제 그러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12주간 우리가 달려왔죠. 창조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본성을 네. 억누르는 게 더 많은 힘이 들고요. 네. 본성을 흐르게 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인생의 목적인 행복은 저절로 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지성을 잃는 대신 영혼을 얻는다. 삶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다. 이 딱 세 문장이 모두 진리입니다. 네. 우리는 지성 대신 영혼을 얻고요. 네. 삶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해야만 해가 아니라 네. 삶 자체가 아티스트 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 네. 매일매일을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며 축제처럼 놀이처럼 네. 지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네. 잠시 저의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제가 또 사학과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적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학 내내 공부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는 존재이기에 대학 내내 또 재미없는 책들을 읽는 게 네. 너무 당연한 저의 의무,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네. 20대 내내 또 굉장히 재미없는 인문학 책을 많이 샀어요. 그 시대를 흐름과 사조를 알아야 된다. 네. 읽어야 되는 책들을 막 읽고 네. 그리고 신문도 매일 읽었어요. 신문의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라이프 칼럼적인 네. 여행 뭐 이런 네. 내용인데 앞페이지부터 그렇죠. 정치면부터 경제면부터 나는 알아야만 한다. 그럼요. 내가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지식인으로서 깨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주관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언제나 이렇게 쌓여있고 신문 잘 안 읽으면서 하지만 난 저걸 다 읽어야만 한다. 나는 지성인으로서 이 정도는 돼야 돼. 네. 책도 재미없어서 잘 읽지도 않은 책을 꽂아놓고 난 지성인이 저 정도는 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나를 되찾으면서 이 말을 알게 됐어요. 지성을 잃는 대신 영혼을 잃는다.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cho등학교도 나오지 않아도 네. 영혼을 얻은 존재들은요. 빛이 난다는 걸 알게 그럼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을 얻은 사람들, 이 책에서 말하는 지성이 없어도 영혼을 얻은 사람들은요. 배움이 얼만큼이건 그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어떤 삶을 살았건 네.
뭐랄까 정말로 감출 수 없는 빛이 있고 그 굉장한 깊이와 사람을 흡수하는 어떤 그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것을 동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알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아,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칼럼 쓴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는 그 마당에 따뜻한 뜨거운 물을 붓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왜냐면은 그 마당 밑에 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 죽는다고 뜨거운 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감성들, 그런 영혼이 그런 시인을 만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티스트시네요. 네, 정말. 어머니는 정말 학교도 다니시지 않은 분인데 그런 상식들, 그런 영혼을 간직하신 분이라고 했던 그 칼럼이 생각나네요. 감동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대와 역사를 다 뛰어넘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지성을 잃고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건 얼마나 배웠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빛나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또 다른 어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심화반 수업에서 가족 세우기를 했었고요. 가족 세우기를 경험한 수월님께서 이번에 어버이날 집에 내려갔다 오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하고 가서 며칠 있다가 오면 긴장해서 풀리면서 확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아무 긴장 없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부모님이 좀 평상시에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됐고 편안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아버지도 삐죽삐죽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게 됐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편안해서 너무나 신기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냐면 가족 세우기는 영혼의 언어를 다룹니다. 영혼의 언어라는 얘기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이해, 어떤 정수 엑기스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은 언제나 미치도록 단순합니다. 삶의 근원은 행복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고요. 모든 가족 문제의 근원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쨌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제도 수월님이랑 했던 얘기가 수많은 심리학적 해석이 그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문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 수많은 학문들의 지식, 수많은 심리학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게 근본에 접근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하고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더 잘 놀까? 어떻게 해야 더 가볍게 살까? 어떻게 해야 지난주 얘기했지만 삶의 중요도를 떨어뜨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삶을 통제하려는 이 사실은 불가능한 시도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해야 더 오직 재밌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볼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실 12주간 참 많은 얘기를 했고 하지 못한 얘기도 많지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행복 추구. 행복 추구 간단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챕터를 볼까요? 이번에는 현재로부터의 탈출. 오늘 제목들이 다들 제가 쓰면서 이 챕터의 제목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바꿔야 되나 할 만큼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제목들이죠. 활동하는 상상력에 이어서 현재로부터의 탈출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거꾸로 오르는 연어 제대로 말했나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우리는 연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겐 언제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창조성이 회복된 우리에게는요. 직장이 너무 싫어서 때려치려는 순간 갑자기 5년 만에 월급을 올려주는 이런 일이 생긴다거나 정말 너무 싫은 사람이라 그만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도 아닌데 가벼운 아첨 정말 네가 필요해 너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말에 또 포기한다거나 또 얼마 안 되는 돈에 약간 영혼을 팔아먹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다거나 또는 친한 사람 가족들이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충고에 흔들린다거나 등등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 시험에 들지 말아야죠.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책에 네.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아티스트는 어린아이이다. 이 어린아이는 상처받으면 엄마를 찾는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트집쟁이 엄마나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해줄 대리 엄마가 너무도 많다.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입을 막는 것이다. 단추를 잠가버리는 것이다. 뚜껑을 덮는 것이다. 보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법의 첫 번째 규칙은 자기 봉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이겁니다. 보물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물은 여러분의 회복된 창조성이고요. 네. 우리의 회복된 창조성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은요. 자기 봉쇄입니다. 네. 이게 정말 12주간의 이제 여정을 끝내면서 네.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이 경험이 있습니다. 11년 전 아티스트 웨이를 만나고 이제 세상 행복해졌죠. 네. 삶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친한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동생을 만나니까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네. 아티스트 웨이 책을 선물하려고 사들고 동생을 만났어요. 네. 제가 얼마나 신나는 체험을 했는지 이 책을 네. 통해서 막 신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동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근데 결론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말은 언니 되게 불안해 보이고 언니 되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 말로 마무리가 됐고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잿빛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죠. 네. 저에게 생긴 너무 행복한 변화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자마자 네.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크나큰 충격이자 상처였어요. 정말 내가 잘못됐나? 나는 내가 행복해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건가?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지 좋아하는 동생에게? 네. 라고 그 책을 선물하려고 들고 간 것조차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려고 했는데 네. 나의 이런 반응을 보면 얘는 이 책도 안 읽을 거 아니야? 난 뭐하러 이 책을 사줬지? 그것까지 부끄러워지면서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섣불리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말대로 보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막고 네. 단추를 잠그고 뚜껑을 덮고 나를 봉쇄해야 된다는 걸 네. 알게 됐어요. 네. 이번 주에 카페에 오션님이 가족들과 이태리 여행을 갔다 오셔서 네. 나눠준 얘기가 있어요. 네. 오션님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창조성이 회복됐다는 얘기는요.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삶에 사실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책에 네. 제가 항상 자주 드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인도에서 명상을 마치고 인도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네. 예전에는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네. 이제는 단 5분도 못 참게 되었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고 네. 참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쵸, 있어요. 영혼이 감지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네. 저에게 또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친척집에 명절 음식을 하러 엄마 대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 뭐 뚜껑을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근데 좀 큰 소리가 났어요. 네. 깨지진 않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네.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댕 하고 맞은 듯이 알게 돼서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을 떠올렸어요.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 저한테 너무 익숙한 말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집안일 하다 뭘 떨어뜨렸으면 어떤 반응일까요? 괜찮아? 안 다쳤어? 다쳤니? 안 깨졌네? 다행이다. 아이고 놀랐겠다. 또는 그러니까. 놀랐네. 별일 아니네. 이런 반응인데 네. 나는 그런 다 깨부셔라 그렇게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언제나 그 말을 들어왔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제야. 그걸 문제라고 느껴본 적도 없을 만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문화는 그랬던 거죠. 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라고도 못 느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새삼 들린 거예요. 사실 저 말은 굉장히 불쾌한 말이고 그쵸. 난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그런 식으로 네. 창조성이 회복되면 인간관계 챕터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쵸. 무시하는 말, 또는 비아냥거리는 말, 또는 별 의미 없는 말,
진실은 숨겨둔 채 진실 주변을 맴도는 진실이 아닌 말 등등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게 솔직할수록 그런 말들 듣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는 술자리, 그리고 의미 없는 수다, 남의 뒷담화 다 싫어집니다. 네. 그리고 표현도 많아집니다. 싫어, 좋아, 안 나갈래, 그렇죠. 원치 않아라는 것도 선명해집니다. 네. 그럴 때 당근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탄압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쵸. 저를 계속 어떻게든 예전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럼요.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어? 너 왜 이렇게 너 주장만 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 너 왜 이렇게 세졌어? 등등등. 아무튼 결론은 이상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그럼요.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나에게 해로운지 몰랐던 존재들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주변에 둘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들은 정신을 빼놓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죄책감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창조성을 막아버리는 아주 큰 원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농담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요. 사실은 너무 불편했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네. 나 자신을 해치는 말들이니까요. 예, 그 말들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계속 맞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맞아서 맞은 게 아픈지 모르다가 이젠 아파 그만 때려 라고 말하는 순간인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창조성이 회복된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요. 당연히 축하해 주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언니 너무 이상해.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좌절하고 나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탈출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충고자를 듣는 법을, 회의주의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동지들끼리만 계획을 이야기하는 법을, 신중하게 동지를 가려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주거나 참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네, 우리가 일정한 탈출 속도까지 가서 나의 이 삶이 맞다. 이 창조성이 회복되는 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요. 네. 동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네. 아무나 동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동지들끼리만 계획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만들었고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지들끼리만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든 거죠. 네. 네, 저는 혼자여서 외로웠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맞는 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이 길이 맞을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오랜 시간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탈출 속도에 다다른 거죠.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너무나 맞다는 것을 그래도 한 10년은 지나서 네. 알게 되었으니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흔들리실 수밖에 없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오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과정에서 필히 겪게 될 일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좋게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닐까라고 오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창조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네. 오션님과 같은 일, 또 제가 겪었던 일은요. 그래서 우리에겐 동지가 필요하고요. 네. 애써서 회복한 자신의 창조성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념의 강자이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좀 모진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잘 끌어내는 경향이 좀 있죠. 네네네, 맞아요. 네. 저보단 덜 흔들리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네. 이 길이 맞아 하고 좀 쭉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네. 강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속으로 계속 이렇게 곱씹는 것 같아요. 아예 나는 그런 힘이 있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고 스스로에게 네. 위로의 말들을 해주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정신적 금수저이십니다, 정말. 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의심했거든요. 진짜 네. 내가 맞나? 진짜 나 혼자 바보같이 잘못돼가면서 못 알아채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수도 없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결론은 맞는 거였어요. 그죠? 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네.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회의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깟게 무슨 소용이야. 너 오히려 이상해졌어. 인생이 네. 뭐 있다고, 뭐 행복이 뭔지는 알아? 이렇게 말하는 회의주의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네. 모닝 페이지 쓰면 행복을 알게 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모닝 페이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언하지 마십시오. 네. 회의주의자들 앞에서는 네. 오히려 상처가 돌아옵니다. 네. 회의주의자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로 나의 회복된 아름다운 창조성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인어공주가 거품처럼 사라지듯이요.
그리고 신중하게 동지를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몇 년에 거쳐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동지를 잘못 가려서 동지인 줄 알았는데 동지가 아니어서 뒤통수를 네. 세게 맞은. 상처를 받거나 공격당하거나 네. 동지라고 기대를 못 했는데 또 새로운 동지를 만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성장할수록요. 제가 성큼성큼 많이 성장할수록 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는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친구는 2-3명이면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성이 막힌 채 살아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우리에게 동지는 없고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일단 잘 구분해내셔야 네. 되고요. 동지가 아닌 자들에게 나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요. 네. 시험에 빠지면 끝장입니다. 네. 우리가 막 새싹을 틔운 창조성이 다시 휙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좀 다소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네. 라라님께서 마구마구 막 이렇게 퍼주시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기억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흔들리지 마, 막 네. 이런 말들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과제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쉬워요, 방송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첫 번째 과제는 언제나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현님 어떻습니까? 아, 저도 그 정신을 쏙 빼놓는 대선이 있었고 네. 모닝 페이지를 못 썼습니다. 저도. 네. 아, 저도 모닝 네. 페이지를 못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물론 지방에 결혼식도 갔다 왔고 네. 너무 이렇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네. 9일 정도 못 쓰게 되는데 제가 그 9일째 쓰는 날 마지막 쓴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9일이나 못 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네. 뭐 2, 3일씩 못 쓰긴 했지만 네. 9일을 못 썼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네. 제가 정말 책에 나오는데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네. 별로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네. 마구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되게 날카롭게. 네. 저도 부끄럽죠. 왜냐하면 화내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한 말도 아닌데 제가 너무 크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혼자 있을 시간 그리고 혼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네.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모닝페이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막 쌓여 있다가 네. 엄한 사람한테 갑자기 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역시 모닝페이지는 진리다라는 네. 걸 9일 만에 또 깨닫고 네. 다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워크숍에서도 8주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요. 네. 다들 급하면 쓰는 훈련은 돼요. 모닝페이지 쓰면 네.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떤 불안한 감정들이 해결되고 네.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급하시면 쓰는데요. 급하지 않아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네.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안내받게 되고요. 네. 오늘 얘기했던 인생의 목적, 행복해야 되는 길로 너무나 수월하게 안내받게 되고요. 네. 또 수많은 동시성들을 겪게 됩니다. 네. 네.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알게 되고 네. 그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두려움이 제거되고 꿈이 실현된다면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닝페이지 쓰면 됩니다. 네. 너무 쉽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쓰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네. 꾸준히 쓰시고요. 네. 또 안 쓰시던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모닝페이지는 여러분을 반드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과제는요. 네. 걱정되는 어떤 저항이나 분노 또는 두려움을 적어보자. 네. 저희 워크숍이 참 은혜롭단 말이죠. 네. 은혜롭게 8주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도 이 질문을 다 던집니다. 그러면 마치 첫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창조성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즐거운 변화도 맞았고 네. 행복해진 기분들이 있는데 네. 저항, 분노,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물거품이 되는 8주간 네. 난 뭘 한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적도록 시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저항감이 올라오고 여전히 믿을 수 없고요. 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게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건 평생의 과정이니까 네.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 환상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2주간의 여정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저항감, 분노가 내 안에 남아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규현님은 네,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저 지난 시간에 나에게 쓰는 편지 네.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 두려움 그리고 분노에 네.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적에 대해서 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훨씬, 너였구나 네. 하고 네, 이렇게 싸울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맞아요. 이어나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게 인생의 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안아줄지를 네. 다룬다면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도 걱정되는 저항, 분노, 두려움을 써보고요. 네.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줄지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네. 자, 세 번째 과제는요. 네,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라면 꿈과 계획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5명 써보기. 네. 아까 세 번째 챕터에서 얘기했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네. 동지를 가려내는 중요한 네. 의식입니다. 네. 5명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2명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럼요. 네. 네. 일단 저는 여러분의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 2명은 생기셨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네.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진 것에 대해 다그치지 않고 네.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감싸주고 응원하는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괜찮다라고. 네,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요. 좀 특별한 과제인데요. 네.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친구에게도 권한다. 이겁니다. 네. 친구 중에서도 동지라고 보여지는 존재가 있다면 네. 이제 그 친구에게는 이 책을 권해주는 겁니다. 네, 네. 규현님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카고에도 수년간 함께 해온 소모임이 하나 있다. 이 그룹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출발했다. 내가 다시 글을 쓸 수 있을까? 좀 더 나아지고 싶긴 한데 겁이 난다. 정말 뭔가를 만들고 싶어. 희곡을 한 편이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몇 년 뒤에도 이 소모임 자체는 그대로 있었지만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다. 진이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데 누구네 집에서 파티를 열지? 네. 팸의 세 번째 희곡을 이번에도 같은 극단에서 상연하는 것이 좋을까? 와. 네, 그렇게 질문이 바뀌었다고 해요. 네, 지금 읽으면서 또 소름 끼쳤어요. 듣고 네. 있는데 내가 과연 쓸 수나 있을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변화는 될까? 네. 라고 했던 소모임이 몇 년 후에는 네. 누가 상해 후보에 올랐대. 누구는 세 번째 희곡을 썼대. 우리의 모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저의 네. 동지 집단도 네. 우리도 그 안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는 있을까? 했던 네. 분들이 창조성이 회복되면서 많은 네.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을 증거할 수 있게 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규현님이 읽으신 부분 뒤에 바로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 창조적 인간들은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고 가르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우리는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네,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흔들리고 지칩니다. 네. 줄리아 카메론이 이 책을 쓰고 가르친 목적이 그것이었던 것처럼 네. 서로 힘을 북돋아주기 위했던 것처럼 네. 저도 워크숍을 하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창조적 인간들이 서로 동지가 되고 힘을 북돋아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회복된 창조성으로 누군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저에게 그런 예가 있었어요. 대학원 친구 중에 누가 너무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동지인지 아닌지 어떨지 모르니까 네. 아주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모닝 페이지를 한번 써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3페이지 정도 써봐.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라고 진짜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썼어요. 쓰고 나서 인생이 정말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언니가 그 말을 해준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전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의외의 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을 전달하게 된 거죠. 네. 물론 여러분 상대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에게 말했지만 진짜 실천하고 인생을 바꾼 사람은 아주 소수거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변화를 알려서 네. 또 필요하다면 이 방송을 소개해서 네. 우리의 행복한 창조성 회복을 널리 전파합시다. 네. 우리는 그런 북돋아주는 지지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규현님 혹시 누구에게 이 아티스트웨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네. 전파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아티스트가 직업이신 분들에게 필독서로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럴 때 저희 방송도 곁들여 소개해 주시면 네. 아마 실천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드디어 네. 12주 대장정을 마칩니다. 네. 무슨 진짜로 방송 하나 끝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네요. 계속 그쵸? 승뻑승뻑하네요. 일관되게. 네. 자, 오늘 아티스트웨이 마지막 주 신념을 회복한다를 함께 나눴어요. 네. 나를 신뢰하기,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지성을 잃는 대신 영혼을 얻기, 그리고 동지를 가려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네.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네. 기현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12주간을 함께 하시면서 네. 마지막 마무리 해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나를 믿자. 네. 그리고 선택하자, 집중하자.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단어를 좀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핵심입니다. 선택, 네. 집중, 그리고 그 길에 나를 믿으면 네. 됩니다. 네. 네. 저는요, 비록 아티스트웨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청취율은 겁나 많이 떨어졌지만, 정말 보람됐습니다. 네. 이 정말 해외에서, 지방에서 또 우리 12주간의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또 카페에서 아티스트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의 네.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정말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보물 같은 내용을 다 전달드리진 못해서도 아쉽지만요. 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워크숍은 많아야 10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불특정 다수의 네. 많은 분들과 아티스트웨이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네. 정말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지지자를 만들어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아티스트웨이 과정을 해주신 여러분,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규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더 많은 동지들이 생겨나서 또 기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아티스트웨이는 12주간 어떠셨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됐고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 또 삶에서 어떤 태도가 바뀌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눠주시면 우리 동지들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들, 그리고 12주간의 이야기들 이제 마치겠습니다.